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오늘 2022년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온실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총 5개의 온실을 비교하고 소개하고요. 각 온실의 성능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온실을 쓰시다가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 환기는 어떻게 시키는지, 온실 속 화분에 물을 줄 땐 어떤 사인을 보고 주는지, 온실 속에 식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 습도 때문에 화재 위험은 없는지, 또 온실 습도 유지를 위해서 온실 안에 물을 따로 받아놓거나 하지는 않는지, 식물 등에서 나오는 열은 없는지, 그리고 온실 안쪽으로 습기가 맺혀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베고니아 이파리가 녹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경험상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온실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베고니아를 키우시거나 습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열대 관엽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일 텐데요. 이런 식물들은 겨울철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온실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제가 쓰는 온실은 5가지입니다. 가장 저렴한 순으로 이야기해보면요. 제 첫 번째가 간이 비닐 온실이고요. 이건 2,000원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소 리빙박스. 이건 3,000원이고요. 세 번째로 다이소 테이블 캐리어. 5,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이케아 소케르 온실 27,900원이고요. 다섯 번째로 아크릴 온실이고요. 85,000원입니다. 이 온실들의 습도 유지 정도와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가격이 저렴한 순으로 보겠습니다. 1번은 제가 전에 만드는 영상을 올렸던 간이 비닐 온실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클릭하셔서 보고 오세요. 습도가 90% 유지되는데 2,000원인 정말 가성비 갑인 온실인데요. 사실 식물 등의 가격과 선반 가격을 빼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이 온실의 습도 유지 정도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정말 좋습니다. 습도가 많이 떨어져도 70%이고 보통은 80%, 많게는 90%까지 유지됩니다. 습도 유지 면에서는 정말 합격입니다. 또 식물 등 효과도 좋아요. 저는 여기에 플라움 바형 식물 등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고니아들이 빛을 잘 받아서 색깔이 아주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식물 등을 쓰지 않고 그냥 베란다 빛만으로 키웠을 때 나온 이파리는 이런 색이고요. 식물 등의 효과를 보면서 나온 잎들은 이렇게 붉습니다. 또 크기가 커서 많은 식물들을 넣어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죠. 첫째로 비닐 온실이라서 겉보기에 예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겉에는 습기가 맺혀 있어서 촉촉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화분에 흙을 말려서 베고니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습기가 이렇게 맺혀 있으니까 안쪽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습도를 믿지 말고 흙 상태도 항상 잘 살펴주어야 합니다. 또 환기도 하루에 한 번씩은 시켜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틀에 한 번 시키고 있어요. 제일 따뜻한 시간에 비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렴한 다이소의 리빙박스를 보겠습니다.
다이소의 리빙박스는 제가 3년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리빙박스를 식물 등 아래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갓 입꼬지를 해둔 초예민한 아이들을 여기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빙박스가 베고니아를 기르기엔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또 이 리빙박스의 장점은 신기하게도 통풍을 잘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볼 때도 있어요. 좀 심했죠. 그래도 모두 잘 살아줍니다. 그런데 이 리빙박스의 단점은 높이가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키가 조금 더 자라면 여기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뚜껑을 밀어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리빙박스를 유묘나 잎꽂이 베고니아를 키우는 용도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밖에서 베고니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뚜껑을 열어야지만 볼 수 있어요. 베고니아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통 속에서 식물을 왜 키우냐고 하시겠죠? 세 번째 온실은 다이소 테이블 캐리어입니다. 이 온실은 거의 리빙박스만큼이나 성능이 좋은데요. 습도가 잘 유지되어 베고니아가 정말 잘 자랍니다. 리빙박스와 비슷하게 환기를 해주지 않아도 식물들이 잘 자라는 온실이에요. 또 리빙박스와는 달리 밖에서 안이 보여요. 그리고 조금 키가 큰 베고니아들을 넣어둘 수도 있고요. 또 양쪽에서 문이 열려서 그게 편해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작은 베고니아들을 넣어두면 잎이 찝히지 않아서 더 편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지금 이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실은 소케르 온실입니다. 이케아 소케르 온실 조립하는 영상도 제가 이전에 올렸었죠. 위에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신나서 조립했는데 조립 과정도 조금 힘들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 온실은 온실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민한 아이들은 여기에 넣어둘 수 없고요. 거의 실습에서 키워도 되는 그런 베고니아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밀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밑판과 옆면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위에 뚜껑도 꽉 닫히지 않아요. 다이소 캐리어나 리빙박스도 틈새가 있어서 이 정도의 틈은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땐 무선 가습기도 가끔 넣어주고 하지만 이렇게 수고롭게까지 하려면 왜 돈 주고 온실을 샀나 싶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김장 비닐이라도 씌워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장점은 하나 있어요. 진짜 멋지다는 겁니다. 정말 예쁘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조립해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립이 잘 되어서 습도 유지가 잘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로 제일 비싼 온실은 글로스터님께 산 아크릴 온실입니다. 거금 9만 원 돈을 주고 산 진짜 비싼 온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세상에,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는 꼭 사서 써보세요. 저는 거실에 있는 레르베리 선반에 두고 있는데요. 보통 습도가 80%, 온도가 22도 정도 유지되는 온실로서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투명해서 베고니아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시 효과도 있으면서 식물들도 잘 키워주는 최고의 온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베란다로 내보내기 직전에 베고니아들을 키워요. 베란다로 나가기엔 아직 조금 작고 튼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들을 넣어두고 싶어서 여기에는 예쁜 아이들을 둡니다. 베란다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 두고 볼 때만큼 자주 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베고니아들은 엄청 커져서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아이들보다 조금 작고
또 어린 그런 새 잎이 나는 아이들이 더 예쁘거든요. 물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도 너무 좋지만요. 진짜 그런 베고니아들에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에도 단점은 하나 있어요. 식물등이 꼭 필요한데 식물등의 열로 인해서 이 아크릴이 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판이 휘다가 깨져서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두꺼운 아크릴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세요. 그래도 온실과 너무 가까이에 식물등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온실의 제일 아래 칸에 두고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온실을 너무 만져서 지금 이 가운데 칸으로 올렸습니다. 이 온실을 환기시키는 방법은 병뚜껑을 앞문에 개어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개어둡니다. 어쩔 땐 며칠을 개어두고요. 정석은 매일 한두 시간씩 환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실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고요. 역시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온실 1위는 글로스터님의 아크릴 온실입니다. 공동 2위는 다이소의 리빙박스와 테이블 캐리어고요. 4위는 가니 비닐 온실이고 5위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케아 소케르 온실이에요. 그러면 온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온실 환기는 어떻게 시키는지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일 제일 따뜻한 시간에 한두 시간씩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온실은 2, 3일 정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미세하게 다 틈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온실 속의 식물들의 물은 어떤 사인을 보고 주는지. 이것에 대한 답은 저는 일반 화분하고 똑같이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겉흙이 마르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물을 다른 관엽식물들처럼 콸콸 부어주지는 않고요. 살짝 흙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줍니다. 베고니아 물주기에 대한 영상은 추후에 자세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은 온실 속에 식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 습도 때문에 화재 위험은 없는지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식물등 회사에 문의를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습도에 좋지 않은 것은 맞다고 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불이 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쓰기 때문에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켜놓는데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온실 습도 유지를 위해서 온실 안에 물을 따로 받아놓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물통을 넣어둘 공간이 없어요. 식물이 들어갈 공간도 부족한데요. 물을 받아놓지 않아도 그 정도로 습도가 잘 유지됩니다. 화분 흙 속에 있는 물과 식물의 잎에서 나오는 수분이 온실의 습도를 알아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식물 등에서 열은 없는지. 네, 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온실 속의 온도를 급격히 올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크릴 온실의 경우 전등과 너무 가까이 붙은 경우에는 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습기가 맺혀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베고니아 이파리가 녹지는 않는지. 네, 온실 벽에 맺힌 습기로 베고니아 이파리가 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베고니아 이파리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사실 저는 베고니아에게 물을 줄 때에도 물 샤워를 시키면서 주거든요. 물론 이파리에 털이 많은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샤워를 시키려고 하지 않지만 그런 아이들은 또 잎에 털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을 자기들이 알아서 떨구고요.
간혹 이파리에 큰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에는 화분을 톡톡 쳐서 물방울을 떨구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키워도 이파리가 녹지 않고 잘 자란답니다. 온실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아직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온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정보가 온실 구매와 식물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구매한 식물 관련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생활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